우리가 흔히 팔자 좋다고 하면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십니까? 아마도 넓은 집, 비싼 차, 통장 가득 쌓인 돈을 먼저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수많은 은퇴자와 노년 전문가의 통계를 보면 노년의 팔자는 단순한 재산의 크기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자유로운가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백억 자산가 중에서도 늘 병원 신세를 지거나 자식 문제로 매일 밤잠을 설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반대로 큰 부자는 아니지만 여전히 활기차고 평화롭게 인생을 즐기는 분들도 계시죠. 노년의 진정한 팔자는 오직 돈만으로는 살 수 없는 네 가지 귀한 자유를 얼마나 많이 확보했는지로 결정됩니다. 바로 이 네 가지 자유가 돈보다 귀한 노년의 궁극적인 부입니다. 첫 번째는 신체적 자유입니다. 아무리 고급 리조트에 평생 회원권이 있고 해외여행 티켓이 예약되어 있어도 거동이 불편해 집 밖을 나서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80대의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수백억을 가진 것과 70대의 매일 아침 가벼운 산책을 즐기며 소박한 연금을 받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팔자 좋은 삶일까요? 신체적 자유는 우리가 가진 모든 부를 실제로 누릴 수 있게 해주는 핵심 열쇠입니다. 병원 문턱을 잇고 사는 건강, 그것이 첫 번째 자유입니다. 두 번째는 시간적 자유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은퇴 후 시간이 많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누구에게 기대거나 원치 않는 일을 억지로 하면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 자유를 말합니다. 내 하루 24시간을 온전히 내가 결정하는 힘이죠. 손주를 돌보라는 자녀의 의무적인 요구, 생계를 위해 원치 않는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상황 등에서 벗어나 나는 오늘 이 책을 읽을 것이다. 나는 오늘 이 친구를 만날 것이다. 라고 스스로 선언하고 실행할 수 있는 힘, 바로 그것이 노년의 시간적 자유입니다. 세 번째는 경제적 자유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천문학적인 부가 아니라 걱정 없는 부입니다. 은퇴 전문가들은 노년의 경제적 자유를 돈 걱정 때문에 남에게 신세를 지지 않을 정도의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라고 정의합니다. 자식에게 용돈을 받거나 병원비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혹은 생활비를 아끼느라 하고 싶은 활동을 포기할 필요가 없는 상태입니다. 당장 수십억이 없어도 매달 일정 금액이 꾸준히 들어와 예측 가능한 삶을 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경제적으로 자유롭습니다. 마지막이자 가장 얻기 어려운 네 번째 자유는 정신적 자유입니다. 돈도 있고 시간도 많은데 늘 불안하거나 과거의 실패를 후회하며 괴로워하거나 남의 시선에 갇혀 눈치를 보며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신적 자유란 남이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든 내 마음이 평온하고 만족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남의 잣대가 아니라 나만의 기준으로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이죠. 걱정을 비워내고 후회를 털어내며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감사할 줄 아는 지혜가 바로 정신적 자유입니다. 결국 나이 들어 세상에서 가장 팔자 좋다는 말은 이 네 가지 자유를 고루 갖추고 삶의 주도권을 쥐고 사는 사람에게 붙는 가장 영예로운 이름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 네 가지 자유를 어떻게 준비하고 얻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팔자 좋은 노년을 이야기할 때 돈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죠. 하지만 수많은 은퇴 전문가들과 통계를 분석해보면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절대 대체 불가능한 자산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입니다. 왜 건강을 돈보다 중요하게 보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돈은 즐거움을 사는 수단입니다. 하지만 내 몸이 병원 침대에 묶여 있다면 아무리 통장에 큰 숫자가 찍혀 있어도 그 즐거움을 단 1분도 누릴 수 없습니다. 100억 자산가인데 하루 3번 병원 밥만 먹어야 한다면 옆집의 건강한 5억 자산가보다 팔자가 좋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팔자 좋은 사람은
바로 병원 문턱을 잇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분들을 저는 건강한 몸의 주식 부자라고 부릅니다. 이들이 가진 자산은 눈에 보이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매일 아침 가볍게 일어날 수 있는 근력, 소화제를 찾지 않고도 무엇이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위장, 그리고 1년에 한 번 건강검진 외에는 병원에 갈 일이 없는 면역력입니다. 건강은 투자입니다. 그것도 시간이 지날수록 복리로 불어나는 주식과 같습니다. 젊을 때 내 몸에 쏟아 부은 시간과 노력은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황금 배당금이 됩니다. 30대에 헬스장 3개월 다닌다고 당장 부자가 되는 건 아니지만 30년, 40년 동안 꾸준히 몸 주식에 투자한 사람만이 70대에 튼튼한 무릎과 맑은 정신이라는 가장 값비싼 보너스를 받게 됩니다. 통계가 이 차이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기대 수명은 83세가 넘었지만 우리가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건강 수명은 약 73세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말은 평균적으로 은퇴 후 10년 이상을 질병을 앓거나 누군가의 돌봄 없이는 생활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이 10년의 격차, 즉 질병과 고통의 시간을 줄인 사람이 사실상 노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큰 부자입니다. 병원에 한번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지출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개인의 재정 상태를 빠르게 파괴하는 가장 큰 위험 요소는 부동산 하락이나 주식 폭락이 아니라 장기적인 간병과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이 병원비를 잇고 살 수 있는 몸을 가진 사람은 이미 수십억 원의 보험과 연금을 확보한 것과 같습니다. 돈 주고도 못 사는 시간과 자유를 확보한 것이죠. 결국 가장 팔자 좋은 사람은 돈을 잘 모은 사람이 아니라 젊을 때부터 병원 대신 운동화를 택했던 사람입니다. 건강 주식에 꾸준히 투자하여 노년에도 활력 있는 몸이라는 가장 확실한 자산을 확보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건강한 몸의 주식 부자입니다. 이제 이 건강한 몸을 가지고 어떻게 팔자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지 다음 이야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팔자 좋은 노년의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볼 시간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건강해도 이것 하나 없으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바로 외로움입니다. 수많은 은퇴자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가장 큰 고통은 경제적 빈곤이 아니라 인간관계의 단절에서 오는 고독이라고 합니다. 한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적인 통계가 이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 은퇴 후 회사라는 사회적 연결망이 끊어지면서 고립되는 속도가 매우 빠르다고 하죠. 미국 브리검 영 대학교의 연구를 보면 만성적인 사회적 고립은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이나 건강에 해롭다고 합니다. 외로움은 단순히 마음이 허전한 상태를 넘어 심장병, 치매 발병률까지 높이는 주범이라는 건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노후에 이토록 치명적인 외로움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평생 동안 부지런히 관계의 텃밭을 갖고 온 사람들입니다. 텃밭은 씨앗을 심는다고 해서 저절로 풍성한 수확을 주는 게 아닙니다. 정기적으로 물을 주고 햇볕을 쬐어주고 쓸데없는 잡초를 뽑아주는 정성이 필요하죠. 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 바쁘다는 핑계로 소홀히 했거나 필요할 때만 연락했던 관계들은 노년이 되면 모조리 시들어 버립니다. 진짜 팔자 좋은 노년의 지혜는 관계의 텃밭을 가꿀 때 양이 아니라 질에 집중한다는 점입니다. 얕은 지인 100명보다 제가 힘들 때 언제든 마음 놓고 전화를 걸 수 있는 깊은 친구 23명이 노년을 지탱하는 강력한 버팀목이 됩니다. 사회학자들은 행복한 노년을 지탱하기 위해 최소한 45명의 신뢰할 만한 관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배우자를 포함해서요. 관계의 텃밭을 가꾸는 두 번째 지혜는 바로 주도적인 베품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남에게 의존하거나 신세를 지려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하지만 진정한 관계는 내가 상대에게 베풀 수 있는 작은 가치를 끊임없이 제공할 때 유지됩니다. 먼저 연락하고, 먼저 작은 도움을 주고, 먼저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 이런 적극적인 노력들이 모여 나를 외롭지 않게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됩니다. 관계에서 수혜자가 아닌 기여자가 되는 순간, 우리는 노년에 더욱 빛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세상에서 가장 팔자 좋은 노년이란 외로움이라는 차가운 바람을 막아줄 든든한 사람이 곁에 있는 삶입니다. 지금 당장 돈을 버는 것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소중한 관계에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십시오. 관계의 텃밭을 부지런히 가꾸는 지혜야말로 돈으로도 살 수 없는 노년의 가장 귀한 보험이 될 겁니다. 우리가 팔자 좋은 노년을 이야기할 때 결국 돈 이야기를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통장에 찍힌 금액 자체가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관리하느냐의 문제입니다. 특히 자식들과의 관계에서 이 돈 문제가 얽힐 때 아무리 화목했던 가정도 무너지기 쉽습니다. 수많은 노년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년층이 자식들 때문에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고 심지어는 우울증까지 겪는 지점은 바로 경제적인 의존성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자식에게 기대거나 반대로 자식이 나에게 과도하게 기댈 때 관계는 필연적으로 비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팔자 좋은 분들은 일찌감치 이 문제에 경제적 독립 선언문을 발표하신 분들입니다. 선언문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내 삶은 내가 책임진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도 자식의 것을 기대하지도 않는다. 이것은 단순히 돈이 많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나의 기본적인 생활은 물론이고 혹시 모를 의료비까지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품격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실제로 경제적으로 자립한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존경심을 얻기가 훨씬 쉽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이 들어도 여전히 스스로의 지갑을 관리하고 오히려 자식들의 중요한 경조사를 넉넉하게 챙겨주거나 뜻밖의 용돈을 줄 수 있다면 그때 부모의 존재감과 위신은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부담을 느끼는 대신 감사함과 존경심을 느낍니다. 전문가들은 노년의 경제적 독립을 위해서 자녀 지원금과 부모 생활 유지금을 엄격히 분리하라고 조언합니다. 내 통장의 돈은 오직 내 노후를 위해 존재한다는 확고한 원칙이 필요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이 바로 자존심 통장을 따로 확보해 두는 것입니다. 이 돈은 단순한 생활비가 아닙니다. 자식이나 손주에게 예상치 못한 선물을 할 수도 있고 품위 유지를 위해 좋은 옷이나 식사에 쓸 수도 있는 심리적 무기입니다. 이 여유 자금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자식에게 끌려가지 않고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빛나는 경제력을 갖춘다는 것은 자식들에게 엄청난 자유를 선물하는 일입니다. 부모의 짐을 덜어주는 것만큼 큰 효도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는 결국 나 자신에게 고스란히 평화로 되돌아옵니다. 자신의 존엄성을 돈으로 굳건하게 지켜내는 지혜, 이것이 팔자 좋은 노년의 핵심 조건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고 건강하고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다고 해도 만약 매일매일이 똑같고 지루하다면 어떨까요? 결국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남게 됩니다. 노년의 세상에서 가장 팔자 좋은 사람들은 이 소소한 즐거움을 발견하는 능력, 즉 일상의 시계를 멈추고 사는 법을 아는 분들입니다. 우리는 젊었을 때 평생을 효율성과 성과라는 시계를 달고 살았습니다. 하나라도 더 이루어야 했고 시간 낭비는 죄악처럼 여겼죠. 하지만 노년이 되면 그 시계를 잠시 멈추거나
아예 던져버려야 합니다. 시계를 멈춘다는 것은 대단한 여행을 떠나거나 엄청난 취미를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무심히 지나치던 지금 이 순간에 의미를 부여하는 능력입니다. 팔자 좋은 분들은 일상 속의 오감을 회복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마시는 커피 한 잔을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은 그저 커피를 들이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코로 향을 맡고 잔의 따뜻함을 손으로 느끼고 혀끝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산미와 단맛의 균형에 집중합니다. 오직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걱정이나 복잡한 생각 없이 이 작은 컵 안의 즐거움에 완전히 몰입하는 겁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것을 경험제의 소비라고 이야기합니다. 값비싼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돈이 거의 들지 않는 경험에서 큰 만족을 얻는 거죠. 공원을 거닐며 맑은 하늘의 구름 모양을 보며 이름을 지어주는 상상놀이, 텃밭의 상추 잎 뒤에 숨어있는 달팽이를 관찰하는 순간, 혹은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며 햇빛 아래에서 잠시 꾸벅 조는 5분. 이 모든 것은 공짜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순간들이 모여 노년의 행복 자본을 쌓아 올립니다. 실제로 수많은 노년 전문가들은 은퇴 후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의 공통점으로 작은 기쁨을 위한 의도적인 의식을 만든다는 점을 꼽습니다.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크게 심호흡하기, 혹은 저녁 식사 후 반려견과 산책하는 시간을 절대 양보하지 않기처럼요. 하지만 반대로 경제적으로 풍족해도 매일이 똑같고 재미없다고 느끼는 분들은 사실 일상의 시계를 멈추지 못한 분들입니다. 그분들의 시계는 여전히 더 큰 것, 더 많은 것을 향해 빠르게 뛰고 있기 때문에 눈앞의 소중한 것을 놓치는 겁니다. 나이 들어 세상에서 가장 팔자 좋은 사람은 큰 성공을 거둔 사람이 아니라 멈춰 서서 삶의 아름다움을 포착하는 법을 배운 사람입니다. 이 능력이야말로 돈으로도 그 어떤 지위로도 살 수 없는, 오직 스스로에게 허락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오늘 당장 5분만이라도 일상의 시계를 멈추고 주변의 소소한 기쁨을 발견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작은 발견이 여러분의 노년을 가장 팔자 좋은 인생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건강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해도 만약 우리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구멍이 있다면 어떨까요? 이 구멍을 채우려고 평생을 허덕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쓸데없는 욕심을 끝없이 추구하는 사람들이죠. 세상에서 가장 팔자 좋은 사람은 통장에 돈이 가장 많은 사람이 아니라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마음의 여유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고 말하지만 노년의 행복은 그 끝없는 욕심에 스스로 마침표를 찍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평생을 더를 외치며 달려왔는데 은퇴 후에도 옆집 사람의 차, 친구의 더 큰 집, 자식의 더 좋은 직장을 부러워하며 산다면 그게 과연 팔자 좋은 노년일까요? 최근 심리학 연구를 보면 행복 수준이 높은 노년층은 물질적 소유 자체에 집중하기보다 이미 가진 것에서 감사와 만족을 찾는 충분성의 개념이 강했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순간 행복은 급격히 떨어지고 만족을 아는 순간 평온함은 올라간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아파트 한 채와 연금으로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갑자기 외곽의 고급 주택으로 이사 갔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갑자기 내 아파트가 낡아 보이고 불편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팔자 좋은 노년이란 내가 가진 시계가 고장나지 않고 제 역할을 잘하고 있다면 굳이 남의 명품 시계를 부러워하지 않는 마음가짐입니다. 쓸데없는 욕심을 비워낸다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필요와 욕망을 정확히 구분하는 지혜입니다. 이 나이가 되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편안한 잠자리와 맛있는 한 끼,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대화입니다. 여기에 수백만 원짜리 가방이나 매년 바꿔야 하는 최신형 전자기기는 필요 목록이 아니라 욕망 목록에 가깝습니다. 쓸데없는 욕심을 비워낸 사람은 자신에게 불필요한 비교의 짐을 지우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꽉 찬 물통이 넘치는 물을 담으려 애쓰지 않듯 마음이 평온합니다. 결국 나이 들어 세상에서 가장 팔자 좋은 사람은 돈이나 명예를 더 얻으려 애쓰기보다 자신이 이미 얻은 자유와 평화 속에서 이 정도면 충분히 괜찮다고 고개를 끄덕일 줄 아는 정신적 부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년의 진정한 품격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돈도 있고 건강도 챙겼다고 칩시다. 직장을 떠난 후 이제 우리에게는 시간이 무한하게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이 어떤 사람에게는 최고의 축복이 되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견디기 힘든 고통, 즉 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퇴하신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시간이 너무 안 간다는 하소연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세상에서 가장 팔자 좋은 사람, 그 세 번째 유형은 바로 시간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시간을 단순히 흘려보내거나 무의미하게 죽이는 대신 시간을 투자하고 경작합니다. 특히 이분들에게는 나이가 들어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단 하나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바로 성장의 즐거움입니다. 주변을 한번 살펴보세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생기가 넘치고 젊게 사는 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그분들은 지금도 무언가를 배우고 있다는 겁니다. 70대에도 새로운 취미를 넘어 전문적인 기술을 익히거나 60대에 제2외국어를 공부하는 분들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50대 중반이 넘으면 이제 와서 뭘 해? 내 머리는 굳었어라고 쉽게 단정해버립니다. 하지만 진짜 팔자 좋은 분들은 삶의 모든 순간을 지금부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시간은 곧 성장을 위한 기회이며 멈춤이란 없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존스 홉킨스 병원이나 국립노화연구소의 통계를 보면 지속적인 인지활동과 새로운 학습은 단순한 취미생활을 넘어섭니다. 이는 뇌 건강을 유지하고 치매를 예방하는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보험입니다.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그 지식을 통해 삶을 확장하는 과정이야말로 노년에 겪는 상실감과 공허함을 완전히 채워주는 유일한 에너지원입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아무리 주변에 사람이 많아도 매일매일이 똑같고 지루하다면 그 삶은 결코 팔자 좋은 삶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을 관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매일 아침 일정을 빡빡하게 채우고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인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중요한 건 목적입니다. 시간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달력에 오늘 반드시 끝내야 할 일 대신 이번 주에 새로 도전할 프로젝트를 적어 놓습니다. 예를 들어 유화 그리기 기술 마스터하기, 나만의 여행 사진첩 완성하기, 혹은 손주에게 들려줄 예시하기 책 만들기처럼 목표를 정합니다. 이 프로젝트들은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스스로에게 성취감을 선물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들은 은퇴를 멈춤이 아니라 삶의 영역을 확장하는 새로운 시작으로 정의합니다. 결국 시간을 관리하고 성장의 즐거움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나이에 상관없이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의미를 통해 매일매일을 충만하게 살아갑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내일이 기대되는 삶. 이것이야말로 돈으로 살 수 없는 최고의 팔자 아닐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서 가장 팔자 좋은 노년을 위한 조건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돈으로부터의 자유, 건강한 몸의 주식 부자, 평생 가꾼 관계의 텃밭, 그리고 스스로 욕심을 비워내는 마음의 여유까지.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두루 갖춘 사람들을 연구해보면 결국 단 하나의 공통점으로 귀결됩니다. 바로 젊은 날에 자신에게 충실했던 사람이라는 결론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팔자 좋은 노년이 마치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운이나 로또 당첨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노년의 팔자는 책임감과 정직함의 산물입니다. 젊은 시절 게으름과 타협하지 않고 스스로를 속이지 않으며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들이 그 결실을 노년에 거두는 것입니다. 오늘날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노년을 보내고 있다면 그것은 젊은 날 남들보다 조금 더 부지런히 돈의 흐름을 파악하고 무분별한 소비 대신 장기적인 투자를 게을리하지 않았던 자신에게 받은 선물입니다. 지금 병원 문턱을 잇고 건강하게 산다면 20대, 30대의 술과 담배를 절제하고 운동을 습관화하는 작은 노력을 꾸준히 자기 몸에 저축했던 이자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변에 좋은 친구와 가족들이 모여 외롭지 않은 노년을 보낸다면 그 역시 젊은 날에 이해심과 배려를 바탕으로 신뢰라는 씨앗을 끊임없이 관계의 텃밭에 뿌린 결과입니다. 노년의 팔자란 하늘이 준 운명이 아니라 젊은 날의 자신이 지금의 나에게 보내준 선물인 것입니다. 반대로 젊을 때 해야 할 숙제들을 미루고 그때그때의 쾌락에만 집중했으며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남 탓이나 세상 탓으로 돌렸던 사람들은 노년에 그 모든 짐을 홀로 짊어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운이 없었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들이 말하는 팔자는 젊은 날의 자신을 방치하고 충실하지 못했던 그 시간에 대한 후회일 뿐입니다. 결국 세상에서 가장 팔자 좋은 사람은 50대나 60대가 되어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20대부터 40대까지의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자신의 삶에 정직하게 임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팔자는 누가 만들고 있을까요? 바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오늘 이 순간의 우리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을 진부하게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60세가 되어 그때 왜 안 했지 하고 후회할 만한 일을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젊은 날의 자신에게 충실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팔자 좋은 노년을 맞이하는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방법입니다.